10년이 지난 지금의 상황에서 만일이라도 마음이 불편하시고 상처받으신 분들이 있다면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 5년간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명분 없는 야반 도주까지 벌여야 되는지. 입법 절차에 앞서서 저에 대한 국회의 탄핵 절차를 먼저 진행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글쎄, 저하고 얘기를 할 때는 그렇게 안 하시고 또 본인이 속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거는 제가 알 수 없습니다만은 우리 기자분들 얘기하시는 게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공동정부 정신이 훼손될 만한 일이 있었습니다만 다시 국민들께 실망을 끼쳐드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데 제가 명색이 전직 대표고 5선 국회의원이 당을 위해서 국회의원직도 포기하고 나오겠다는데 이걸 경선 기회도 안 주고 배제시키면 이 당이 어떻게 에너지가 나오겠습니까? 송영길은 정치적으로 사망이라는 소리입니까? 네, 정치권 현안 살펴보겠습니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허은하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선요, 지금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관련한 얘기부터 시작을 해봐야겠습니다. 여러 이제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는데 뭐 이따 2시에 해명 기자회견도 한다고 그럽니다. 전재수 의원님, 후보자 아들의 병역 문제도 지적이 됐잖아요. 어떤 점이 지금 문제로 되고 있습니까? 이게 좀 귀신이 꼭할 일들이 네. 이게 정호영 후보자에게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제 신체 검사를 받아야 될 때 첫 신체 검사에서는 이제 현역병 입영 대상자가 됐다가 네. 5년 뒤에 신체 검사를 다시 받았는데 4급 이제 공익근무 요원으로 판정이 나는 겁니다. 네. 근데 그러면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 몸이 많이 아파서 병원을 갔냐? 전혀 없어요. 한 거의 4년, 5년 동안 전체 병원비 해봐야 그 월 3만 원 정도 수준을 해가지고 거의 병원을 안 갔거든요. 네. 그러면은 군대를 못 갈 정도로 엄청나게 아팠으면 어디 뭐 입원을 하거나 치료를 받았거나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으면서 현역병 입영 대상자였다가 불과 4, 5년 사이에 이 공익근무요원 자원으로 4급을 받게 되는 거죠. 네. 요즘에는 저는 병력 비리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저는 해명이 아니고 네. 수사가 필요한 부분이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에 앞서서 병역 문제 앞서서 아들과 딸의 그 대학 편입 특히 의혹이 그렇습니다. 먼저 좀 불거졌었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호영 후보자께서 경북대학교 병원 부원장 그리고 네. 원장을 하던 시절에 딸과 아들이 경북대 의대에 편입을 하게 됩니다. 네. 근데 굉장히 공교롭게도 이게 체험 활동이라든지 봉사 활동이라든지 이것도 거기서 전부 다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면접을 본 당사자들 같은 경우도 이제 정호영 후보자의 지인 교수들 뭐 이런 분들이고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정도 나오면은 이것은 이제 해명 또는 뭐 규명의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이제 수사기관의 수사가 필요할 정도의 사안까지 이제 나가버렸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사청문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제는 수사가 중요한 그런 국면에 와버린 상황으로 네. 안타깝지만 뭐 그런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네. 허은하 의원님. 네. 방금 전에 전재수 의원께서는 수사가 필요한 상황으로 왔다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아파 찬스 논란 관련한 국민의힘 입장은 어떻습니까? 현재는 제가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네. 해명을 하는 것은 좀 적절치는 않아 보입니다. 다만 당의 입장을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야 된다라는 생각과 저희가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던 공정과 정의를 해쳐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의 입장은 지속적으로 지킬 것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다만 공식적인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인사청문회라는 것은 사실은 공식적으로 절차를 통해서 그 사람을 검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인수위 자체 내에서도 사실은 2주 정도 동안 절차를 밟았다고는 합니다. 그래서 밟았을 때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은 했으나 지금은 여론, 즉 국민의 시간입니다. 네. 국민들께서 지금 청문회를 하고 계신 것이고요. 지속적인 그 청문회를 통해서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그 부분은 당선인은 또 열심히
예의주시하면서 지켜보고 계시는 것 같고요. 네. 그 부분에 대한 또 해명을 당사자는 2시에 하겠다라고 네.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고요. 저희는 공식적인 절차의 검증은 청문회라고 우선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무언가를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2시에 해명 회견을 한다는데 정호영 장관 후보자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퇴 사례에 대해서 어떤 세력이 바라는 것인지 궁금하다. 이게 뭐 사퇴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하면서 하나 이게 뭐 내부의 권력 암투의 성격 아니냐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인데 이게 어떤 의미로 한 걸까요? 그 의미에 대해서는 글쎄요, 후보자 본인 스스로에 대한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나라고 스스로 판단하고 계시지 않나 싶습니다. 네. 특히 사퇴설에 대해서도 언급한 적이 없다라고 했는데도 언론의 보도가 된 것에 대해서 의심을 가질만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뭐 아니 땡 굴뚝에 연기가 나겠냐라고 하는데 본인 입장에선 지금 불을 피우지도 않았는데 연기가 나고 있으니 네. 혹시라도 이것은 무언가의 그것이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것은 좀 자연스러운 입장 아닌가 하는 생각이 네. 듭니다. 전 의원님, 자녀뿐만 아니라 본인을 둘러싼 의혹도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경북대병원장 시절에 동창회죠. 참석을 위해서 미국을 다녀왔는데 그것이 이제 공무상 출장으로 다녀왔다는 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사실은 이제 공무상 출장을 가게 되면은 가서 이제 어떤 일을 했는지 뭐 이런 등등들이 이제 쭉 있어야 되는데 가서 한 게 이제 골프 치고 이제 댄스 파티를 하고 뭐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거의 뭐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거의 뭐 부적절한 것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제가 특히 더 우려하는 것은 조금 전에 우리 그 앵커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어떤 세력의 불순한 의도를 정호영 후보자가 언급을 하셨어요. 네. 지금 많은 의혹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소상하게 국민들께 사실은 설명을 해야 되는 것이 장관으로서 내정된 후보자의 그 의무인데 이것을 어떤 정치적 논쟁의 영역으로 자신의 문제를 끌어들이는 겁니다. 어떤 세력의 불순한 의도. 이거는 정치적 영역의 논쟁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소상하게 설명해야 될 의혹들이 숱하게 쏟아지는데 이것을 정치 논쟁 또는 정쟁의 영역으로 끌어들이는 순간 저는 이 정호영 후보자가 정말로 넘지 않아야 될 선을 넘어버리는 네. 그 상황이 될 거다라는 이제 걱정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굉장히 네. 우려스럽다. 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뭐 사실 좀 곤혹스러운 측면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조국 전 장관 의혹과 닮은 점이 있다. 특히 이제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2030 세대에서는 상당히 영향이 갈 수도 있는 사안들인데 이 점에 대해서도 어떤 정무적 판단이 필요한 때가 오지 않을까요? 네, 그런 때가 올 것 같습니다. 네. 뭐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국민적 눈높이에서 문제가 있다면 여러 가지를 고려해 보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지금 뭐 정론으로 나와 있는 부분이고요. 네. 다만 검증이라는 것은 야당, 그러니까 지금의 여당만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저희 국민의힘에서도 검증 과정은 거쳐야 되는 것이다. 당내에서도 두루두루 살펴는 보겠죠? 그렇죠. 네. 살펴보고 나서도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청문회라는 법적인 절차를 거쳤음에도 네.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부분의 판단은 저희 국민의힘 의원들뿐만 아니라 국민 그리고 당선인도 같은 생각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아까 전재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치적 공세를 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입장 설명, 소상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청문회 이전에 2시에 한 번 더 기자회견을 통해서 본인의 입장을 밝히기로 했으니까요. 상당히 예의주시하면서 당선인 보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당선인께서 끌고 가고자 했던 공정과정이와 맞지 않는다면 분명히 칼 같은 결과를 내실 거다라는 네. 생각을 합니다. 예. 아마도 이제 통상 이런 흐름들이죠. 그러니까 뭐 장관 추천했으면 본인의 해명을 통해서 여론 흐름을 한번 지켜본 뒤에 그 다음에 결정하겠다라는 수순인 것 같은데 글쎄 보는 사람에 따라서 이게 과연 그 정도 상황인지 인식의 차이는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지금. 예.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사실은 이제 제가 국민의힘 의원님들하고 좀 이게 편한 자리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네. 이게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환장하겠다. 네. 예, 사실은 이제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들이댔던 잣대에 비하면 이게 훨씬 더 심각하거든요. 이제 병역 민주당 문제도 훨씬 심각하다고 보는 훨씬 거죠. 심각하죠. 네. 그러니까 병역 문제도 나오고 있고 또 이게 뭐 공무상 출장이라 그러는데 사실은 이제 그것과 전혀 상관없는 언론 보도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 굉장히 심각한데 국민의힘 의원들 입장에서는 빨리 좀 이렇게 좀 버릴 카드로 또는 손절매를 해야 된다는 입장인데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은 검증 과정이 부실했고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이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가 이게 윤석열 당선자의 말하자면 40년 친구입니다. 네. 40년 친구다 보니까 이게 검증도 좀 부실하고 그다음에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 사실은 속으로는 막 부글부글 끓으면서 네. 빨리 손절매를 해가지고 지방선거도 앞두고 있는데 그런 예, 상황일수록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옆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저희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손절매까지 얘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제가 너무 성급한 것 같아서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설명을 지금 안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네. 왜냐하면 2시에 직접 말씀을 하시거나 청문회를 통해서 검증이 되고 나면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된다라고 혹시 생각하고 이런 있는데요. 건 어떻습니까? 한편에서는 또 그런 얘기도 해요. 정호영 후보자가 좀 버텨줘야지. 예를 들면 다른 뭐 총리 후보자든 뭐 한동훈 후보자든 뭐 좀 비켜가는 시간이 필요한 것 아니냐. 이렇게 또 정치적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점은 아니겠죠? 네,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기본적으로 네, 제가 마무리를 진다면 네. 왜 정권 교체를 희망하시는지를 저희가 누구보다 잘 알고요. 네. 왜 또 저희가 총선에서 망했는지를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실수를 이렇게 네. 한 달 안에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국민 여러분께서 믿고 지켜봐 주시면 네. 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이제 공정과 정의 말씀하시는 네. 거죠. 그러니까 여의도 정치권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사청문회 전국에 오면 파트너를 잘 만나야 된다. 네. 그러니까 문제점이 많은 사람이 도드라지게 문제점 많은 사람을 하나 만나가지고 뒤에 숨는군요. 뒤에 숨는 나머지는 이제 그냥 묻어가지고 모든 언론이 이제 그쪽으로만 집중이 되니까 그냥 좀 사소한 문제가 있더라도 통과돼 버리니까 임자를 잘 만나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죠. 정 후보자는 어쨌든 2시에 회견한다니까 한번 지켜보고요. 예, 그리고 이 프레임 자체가 제가 사실 개인적인 입장으로 그렇다면 조국 전 장관의 잘못을 민주당은 지금 인정을 하고 있는 것인가? 네. 그래서 그 프레임을 들고 오는 것인가라는 지금 의문이 들고요. 네. 그리고 또 조국보다 더하다라고 하시는데 표창장을 위조했다라는 것입니까? 아니면 증거인멸을 했다라는 것입니까? 국민들께서 어떤 지점에서 조국 전 장관에게 화가 나셨는지에 대한 지점을 좀 다르게 판단하고 계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네. 안타깝고 하지만 국민들의 여론은 지속적으로 지켜보고요. 또 다른 문제가 있다면 저희는 네. 빠르게 뭐 말씀하셨던 손절을 하든 결과를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검수완박 논란 뭐 정치권에서 지금 시끌시끌한데 조국 전 장관이요 1년 전에 미리 예언한 게 좀 화제라고 하네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서울지검장으로 한동훈 검사를 요청했었다. 그러니까 당시에 너무 측근이어서 반대를 했지만 만약에 윤 총장이 대통령이 되면은 법무부 장관으로 발탁할 거다. 그렇게 언급을 했던데 이게 정확히 맞춘 셈이네요. 예, 그러니까 뭐 바로 법무부 장관은 아니더라도 정치에 대해서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면 그렇게 예상을 했겠죠. 네. 중앙지검장, 뭐 검찰총장 거쳐서 법무부 장관까지 윤석열 당선자의 임기가 5년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두 단계를 건너뛰어서 바로 이제 법무부 장관으로 발탁을 했는데 저는 이것이 의미하는 정치적 상징이 저는 크다고 봅니다. 윤석열 당선자가 과연 국가 경영을 어떤 방향으로 해나갈 것인지에 대한 메시지를 명확하게 드러낸 인사다. 그렇게 네.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도 이 수사 기소 분리, 검찰 정상화, 검찰 선진화 할 수밖에 없는 이 막다른 골목에 사실은 이제 정치적으로 처해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허 의원님, 네. 한동훈 후보자 지명이요. 이 민주당의 이른바 검수완박의 흐름과도 영향이 있는 것인지, 그 한동훈 후보자도 민주당의 검수완박은 뭐 야반 도주다 이런 또 얘기를 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합니까?
뭐 절반은 동의하고 절반은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아닐까 네. 싶습니다. 그 법무부 장관이란 자리가 검수완박이란을 막기 위해서 있는 자리다라고 생각하는 자체를 국민들께서 뭐 이해하시지 어렵지 않을까 하는 네. 생각이 들고요. 시스템과 절차에 따라서 선진화된 그 부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임명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뭐 그러한 차원으로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 다만 검수완박이 발생할 경우에 부패범죄 수사 능력을 뭐 그런 공백을 막을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은 하실 수 있을 것이다. 네. 라는 부분은 뭐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민주당은요, 그것도 지지자들 중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 거부권 행사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여기에 관심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유튜브 쭉 흐름들을 봐도 그렇고, 김호수 검찰총장이 문재인 대통령 면담 요청했지만 지금 이제 국회 시간이다 이렇게 좀 거부를 했는데 문 대통령의 선택은 어떨 것으로 보세요? 우리 전 의원님이 잘 아시잖아요. 예, 거부권 행사는 없을 겁니다. 네. 예.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께서 거부권 행사한 게 있나요? 아마 임기 중에 제 기억으로는 없는 것 같은데 뿐만 아니라 네. 사실은 이 지금 검수완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이제 수사 기소 분리고 그다음에 검찰을 식물 조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내사, 수사, 기소, 구형, 공판에 이르는 그리고 독점적인 영장 청구권까지 해가지고 형사사법 절차의 모든 것을 한 손아귀에 쥐고 있는 이 검찰의 권력을 나누고 분산해가지고 네. 견제와 균형의 원리 위에 검찰 권력을 굳건하게 세우겠다라는 것이 지난 30년 동안의 민주당의 정신이었습니다. 네. 말하자면 우리 사회의 특권의 영역을 하나씩 민주화시키고 해체시키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나누고 분산하는 것이 민주주의를 고도화시키고 민주주의를 더 공고화시키는 그러한 이제 길이었기 때문에 네. 문재인 대통령도 큰 틀에서 일부 우려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진행하는 실익이 훨씬 더 크다. 네. 이렇게 아마 판단을 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국민의힘 입장이 궁금한데 어떤 그 대비책이 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은 뭐 지금 당론으로까지 채택해서 지금 가고 있는데 한편에서는 만약에 그럴 경우에는 뭐 법무부 장관 휘하에 부패 범죄 수사기구 설치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어떤 대응 방안을 갖고 계세요? 뭐 수사처를 만드는 것은 지금 현재로는 추측일 가능성이 크고요. 네. 뭐 아시다시피 법적으로는 저희가 진행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법사위에 들어가서 그 법안을 이야기하더라도 다수에 의해서 통과를 시켜버리면 저희는 뭐 또 그렇게 진행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네. 그래서 이제 본회의 시에 저희가 필리버스터를 하면서 시간을 끌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 자체를 흔들어 주시고 대한민국의 역사가 뒤로 돌아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네. 마지막으로 국민들을 위해서 대통령께서 헌법 53조에 있는 거부권 행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네. 말씀을 좀 계속 드리고 있는 겁니다. 네. 저희 당의 김웅 의원께서도 걱정을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게 홍콩인들이 정말 목숨 걸고 반대했던 이 중국 공안제도 그대로를 지금 답습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말씀을 좀 하고 계시고요. 네. 제가 알아보니까 2019년도 김웅 의원이 수사권 조정법안은 중국 표절이다라고 얘기했더니 네. 경찰이었고요. 수사 기소의 개혁단장이셨던 분이 중국 형사소송법은 더 선진화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더라고요. 이러한 지점 때문에 저희가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대화를 하고 이야기해 나가면서 문제없는 것을 해야 하는데 왜 이렇게 1, 2주 내에 마무리를 하면서 서두르시는지에 대한 네. 궁금증이 계속 있을 수밖에 네. 없습니다. 다른 이슈 관심 있는 부분이요. 네. 윤석열 당선인과 그 안철수 위원장 한때 뭐 갈등이었다가 다시 또 화해를 했다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네네.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인사 문제를 둘러싼 것이다 이런 해석인데 이게 좀 완전히 봉합이 잘 된 겁니까? 아니면은 뭐 좀 잠재되어 있는 게 있는 겁니까? 뭐 일각에서는 다음 인사는 안철수 위원장에게 뭐 주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나요? 어떻습니까, 진짜? 제가 뭐 직접 전화해서 확인을 해봤을 때는 그러한 어떠한 우리 협상들은 있지 않았다. 네, 그런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다. 그런 말씀을 들었고 다만 뭐 아시겠지만
서로 소통을 직접 하면서 이야기를 주고받는 것과 언론을 통해서 내가 소식을 듣는 것과는 그 마음이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네. 그로 인해서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한 부분을 확실하게 좀 조율하고 푸는 시간을 가졌다라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전재수 의원님, 예. 이게 뭐 통상 이제 정치권 흐름 이런 식으로 또 정부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 인선을 둘러싸고 어쨌든 좀 갈등이 있고 나중에 만남 뒤에 안철수 위원장의 언급을 봐도 뭔가 좀 확 떨고 낸 것 같지는 않아요. 아마 공동정부라는 것은 공동의 목표, 네. 공동의 어떤 철학과 가치와 노선이 공유가 돼야 되는 거. 이것이 가장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차원에서 과연 윤석열 당선자와 안철수 위원장 사이에 공동의 목표 또는 가치와 노선, 철학을 공유하고 있는지는 아마 국민들께서 잘 판단을 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것이고요. 제가 뭐 윤석열 당선자와 안철수 위원장 사이에 뭐 말씀을 드려봤자 평론가적 입장밖에 안 될 것이고 조금 전에 한 말씀만 제가 꼭 좀 드리고 네. 싶은 게 이게 국민의힘이 저 검찰 수사 기소 분리 이 문제를 국회에서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당연히 없죠. 왜냐하면 합법적으로 진행이 되는 것이고 국회법이 정한 절차와 과정에 따라서 그대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전혀 아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그럼 왜 이렇게 급하게 하냐? 왜 이렇게 급하게 쫓기듯이 하냐? 뭐 저도 일부 동의를 합니다.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하면 좋은데 근데 문제는 윤석열 당선자께서 한동훈 검사장을 법무부 장관 임명하는 거 봤듯이 지난 30년 동안 검찰개혁 논의가 있어가지고 1차 검찰개혁을 끝내놨는데 네. 이 5년 동안 이 손톱만큼 진척시켜 놓은 검찰개혁의 과제를 20년 전으로 완전히 후퇴시켜버릴 그런 이제 명확한 징조들이 보이기 때문에 네. 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대개의 경우 정쟁은 기존의 입장을 바꾸거나 또는 사실을 왜곡했을 경우에 정쟁이 돼버립니다. 네. 이 문제가 정쟁이 되는 게 굉장히 아쉬운데요. 지금 윤석열 당선자, 권성동 원내대표, 김호수 검찰총장, 유승민 전 의원, 주호영 전 원내대표, 곽상도 의원, 오신환 의원 이런 분들이요. 네. 기존의 수사기소 분리에 대해서 전부 올바른 방향이다, 해야 된다, 그 길이 맞다 이렇게 입장을 제가 지금 다 읽어드릴 수가 없어서 이렇게만 얼마 전에 말씀드렸는데 김종민 의원이 그렇죠. 일북유연하게 정리를 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말씀하시는 왜냐하면 거죠? 예, 네. 이 정쟁이 돼버리는 것은 기존의 자신의 입장을 완전히 네. 바꿔버리거나 사실관계를 왜곡했을 때 정쟁이 되는데 네, 네.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왜 그때는 다 찬성을 해놓고 지금에 와가지고 이렇게 반대를 하는지. 네. 그래서 이것이 결국은 이 중차대한 검찰개혁의 문제가 정쟁이 돼버린 소지가 있다. 굉장히 안타깝다. 지금이라도 이 문제만큼 우리가 정쟁의 영역에서 다뤄야 될 것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것이 있는 것이거든요. 네. 이 문제만큼은 정쟁의 영역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 사회 1954년도 70년 전에 이게 수사기소 분리를 전제로 형사소송법이 네. 제정이 됐거든요. 이제는 그 정신에 맞게끔 개정을 하는 것이 시대적 흐름이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사실 확인은 하나 해야 될 네네. 것 같은데. 한 말씀 이제 듣고선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네, 그 한동훈 장관, 네, 장관을 후보자, 네. 임명하기 전부터 검수완박은 서두르셨었다. 한동훈 검사의 임명을 보고 나서 결정한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희 당의 많은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던 것은 지금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찬반의 문제가 아닙니다. 법안의 제목만 보고 나서 그 내용 파악을 하지 않고 그것을 찬성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부분인데요. 하나하나 확인하면은 저희 당선인이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검사는 권력이 아니라 수사 능력을 온전히 보여줘야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한다라는 얘기고요. 좀 더 시간이 있으면 나중에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선거 얘기 좀 하려고 그랬는데 그러게요. 다 못했습니다. 다음 기회에 한번 모셔가지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